5살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이 어머니 말만 듣고 판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항소심인 2심, 3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해당 판사의 이전 전력을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했던 것처럼 터무니없이 징역을 무겁게 선고한 적이 많더라고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4년이라는 큰 형벌을 내린 판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일단 상담자분께서 형사 재판을 이제 진행을 쭉 이제 받으셨던 것 같고 진행이 돼서 그 혐의는 이제 5살 아이를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로 결국에는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고 2심 그리고 3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아니 나 이렇게 무죄 나왔고 나 정말 이런 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1심 판사는 허무맹랑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느냐라고 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당한 선고다라고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연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제 1심에서는 무거운 선고가 났고, 뭐 2심에서 뒤집혔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위법한 판단이라고 저희가 무조건 위법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또 형사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네. 그 한도 내에서 뭐 판단을 했고 다소 거기에서 조금 무겁게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부당한 선고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 1심 판사의 이제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떠한 이제 증거들을 가지고 이러한 유죄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형을 직접적으로 선고할 때도 그냥 임의적으로 뭐 자의적으로 뭐 이렇게 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형 기준이라는 것에 따라서 이러한 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선고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부당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내가 이기면 좋은 거고 지면 안 좋은 거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은 거고 이게 안 나오면 이제 부당한 선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뭐 부당하게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볼 만한 좀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부당하다 내지는 뭔가 위법하다라고 보려면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긋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쵸. 어떤 피고인의 권리 부분에서 뭐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그것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거나 뭐 그런 점이 명확하게 법률에 반하는 점이 있어야 한 거고 그냥 기분상 이 사람이 나를 유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라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뭐 내가 충분히 발언을 못했다라는 부분에 일반인 분들이 뭔가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건 민원을 넣는 것, 네, 네 그런 것들이 뭐 요즘에 뭐 막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호통을 쳤다던가 이럴 경우에 뭐 일반인이 뭐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이것을 뭔가 다시 판사에 대한 어떤 법적인 소송이나 고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뭔가 법적으로 사실은 뭐 부당한 점이 있다라든지 법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그 해당 판사에 대해서 어떠한 뭐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위법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판결을 받은 입장에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 취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별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위법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건으로 다투실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한다면 일단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항소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심에 가서 이러한 점들이 있었다는 점들을 밝히셔야 되고, 일단은 저희가 대법원까지 확정된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뒤집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담자분이 1심에서 내가 되게 억울한 판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빠르게 하실 수 있는 조치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항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담자분의 상황에서 사실은 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지 굉장히 좀 막막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상담자분은 지금 재판을 다 치르신 일단 상황이시고, 그런데 이전 판사의 전력을 보니까 이렇게 좀 선고를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상담자분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뭐 취하실 수 있는 조치가 또 다른 게 있다면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전에 이렇게 전력이 있다, 세게 보통 이런 사건에서 세게 판단하시는 판사님이다. 사실 이러한 것만으로는 재척 사유도 되지 않고 그렇죠. 기피 사유도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재판부를 바꿔달라라고 할 수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증빙을 마련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유죄로 재판부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으면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사실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굉장히 힘들죠, 심적으로. 예. 그렇긴 하지만 그러한 느낌과 그런 뉘앙스만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딱히 따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상담자분께서는 5살 아이를 성추행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고소를 당했고, 실제로 1심에서 이제 4년 선고가 됐다라는 이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러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게 됐을 때 징역 4년 정도의 형량이면 적절한 수준의 선고라고 보시나요? 일단 어떠한 추행이었는지를 조금 저희가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그쵸. 그 같기는 부분에 한데요. 대해서는 또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좀 아쉬운. 근데 이게 유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인을 성추행한 것보다는 사실 성인과 비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더 센, 인정이 된다면 더 센 형량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4년이 과도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뭔가 CCTV 상에 그 아이를 추행하는 것 같은 장면이 찍혔고 그러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4년이라고 해서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5살 아이이기 때문에 네. 이 아동에 대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법률이라고 이제 그 처벌을 조금 더 가중해서 할 수 있는 사실 법도 별도의 법도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자분께서 5살 아이 성추했다는 이유로 내가 징역 4년 선고받아서 너무 부당하다, 이 판사 좀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 문제를 좀 객관화시켜서 바라보실 필요성도 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비슷한 이 상담자분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좀 법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쵸. 결국에는 재판이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요건 사실들을 저희가 어필을 해서 이제 무죄를 받을 때도 그 부분들의 증거를 마련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죄인 부분을 깨는 뭐 그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고, 이제 감정적으로 내가 억울하다, 이 부분은 나를 나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상담자분 입장에서도 좀 뭐 억울하신 부분, 답답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률적인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좀 다투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